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는 29일이면 내년 3월 9일 열리게 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꼭 100일 앞두게 됩니다. 요즘 여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소멸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4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MB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달 둘째 주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하다가 셋째 주부터 역시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달 넷째 주에는 윤석열 35대 이재명 32% 초접전 양상입니다. 다음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는데요. 11월 19일 윤석열 42%, 이재명 31%로 최대 격차가 벌어졌지만 최근 들어 두 후보의 지지율이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양상입니다. 자, 마지막 KSY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11월 15일 윤석열 45.6%, 이재명 32.4%로 최대 격차가 벌어졌지만 일주일 뒤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습니다. 이처럼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접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 보면 이재명의 저런 지지율이 도통 이해가 가진 않지만 우리나라 정치구도 좌우 진영이 맞붙는 정치 지형상 어느 정도는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 후보라는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작용하겠죠. 이런 가운데 역대 대선을 살펴보니 D-100일 전 지지율에서 앞섰던 후보가 대부분 대통령 당선에 영광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선 투표일 3개월 전에 일종의 어떤 대세론이 정해지면 이를 남은 기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대선을 100일 정도 앞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과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치러진 제14대 대선은 D-100일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대신 대선 6개월 전인 6월 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김영삼 29.6%, 김대중 19.3%, 정주영 11.3%를 기록했고 D-52일 조사에서도 김영삼 29.3%, 김대중 21.8%, 정주영 8.3% 순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득표율 41.96%를 기록한 김영삼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D-92일이었던 9월 17일 기준 한국갤럽 조사 결과 김대중 29.9%, 이인재 21.7%, 이회창 18.3%, 조순 11.6%, 김종필 8.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초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앞서 나갔으나 이른바 병풍 의혹이 불어닥치며 판세가 요동쳤고 이후 신한국당 경선 패배에 불복해 대선판에 뛰어든 이인재 후보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투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합종 연행이 이어졌으나 끝내 김대중 후보가 40.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8.7%의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선의 경우 이명박 후보 대세론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한국갤럽 D-116일 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는 60.7%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정동영 7.2, 손학규 3.2, 권영길 1.6, 문국현 1.5순이었는데요. 이후 대선을 두 달이 앞두고 정동영 후보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고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명박 후보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율로 2위 정동영 후보 26.1%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우세 속 안철수 후보의 추격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D-103일인 9월 첫째 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박근혜 40%, 안철수 25%, 문재인 1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 안 후보는 한때 지지율이 30%에 육박했지만 네거티브 공세 탓에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했고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죠. 사실상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문재인 후보가 추격에 나섰지만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과반을 넘는 51.6%를 기록하며 48.2%의 문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2017년에 제19대 대선의 경우에는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대선이 12월이 아닌 5월로 앞당겨졌었죠.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선을 97일 앞뒀던 2월 초 조사에서 문재인 32%, 안희정 10%, 황교안 9%, 반기문 8%,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각각 7%를 기록했고 결국 문재인이 5월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다만 유일한 예외는 2002년 제16대 대선이었습니다. D-101일이었던 9월 9일 조사 결과 지지도는 이회창 31.3%, 정몽준 29.7%, 노무현 20.4%, 권영길 2.9%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세로 평가됐던 노무현 후보는 극적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고 D-24일 시점에는 지지율을 4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결과는 노무현 48.9%, 이회창 46.6%로 3위의 대역전극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1992년 이후 한국갤럽의 대선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 6번의 대선에서 투표일 100일 전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1위 후보 중 5명이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2002년 제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였는데 이 역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었다면 대선 100일 전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을 거란 말이 많았죠. 자, 현재 매일같이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많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종의 징크스 또는 일정하게 드러나는 어떤 패턴은 유의 깊게 관찰하고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일종의 데이터는 선거 3달 전, 그러니까 100일 전쯤 형성된 여론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내년 3월 9일 열리게 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정도 앞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것을 명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긴 하지만 딱히 대세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죠.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역대 대선에서의 딱 한 번의 예외, 노무현 당선 때 정몽준과의 단일화처럼 제3지대와의 단일화 여부 등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판세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란 고비고비 중요한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요한 시점 중 하나가 선거일을 100일 정도 앞둔 요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